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8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8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날을 정해서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정치적 보상, 4번 자유적 보상, 5번 문화유산의 전수.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 정치적 보상이죠. 우리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보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지적 보상이라는 대안은 없고요. 제도적 보상이라는 게 있죠. 자, 제도적 보상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걸 제도적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번에 경제적 보상은 교통시설이나 공원이나 방문,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걸 경제적 보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 보상은 이 문제처럼 노인의 날을 제정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제정하는 것, 그래서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에 귀감이 되는 모범 어르신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거를 우리는 정치적 보상이라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유적 보상은 없죠. 5번에 문화유산의 전수, 이거는 정책자문, 기록물 등록, 유형, 무형 문화재 보존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인의 날은 정치적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교양 등급 판정 항목을 넘기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1번부터 보시면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시설 입소보다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5번째,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가족의 협력에 의해서 부양을 해야 되겠고, 4번은 정답이죠.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 장교양 등급 판정 항목 늘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자, 목적이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이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이면서, 자,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되는 사회복지제도는, 자, 1번 국민연금, 2번 기초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고용보험,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기초연금. 자, 노인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한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자,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이게 답이겠고요. 1번부터 보시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65세, 무슨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얘기 없죠. 그래서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결핵이라는 것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안 되고 60세이기 때문에 안 되죠. 다 해당이 안 됩니다. 3번 보시면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혈관성 치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서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발목 골절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골절 60세 이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겠고요. 5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폐렴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말이 없고 폐렴약 65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안 되고 질병도 안 되죠. 그러면 노인 반장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노인성 질환에서 대표적인 게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인데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65세 미만도 해당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이게 정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죠. 50%가 아니라 전액 부담이라 틀렸고,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얼만큼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80%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얼마? 15%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4번은 정답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맞고요.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어디서? 국가지원금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는 청소 및 주변 정돈, 또 세탁, 취사 이렇게 되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는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이렇게만 되고요. 1번부터 살펴보면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병원 동행은요 외출시 동행, 병원 동행 두 가지 합해서 개인활동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이 되겠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바로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를 기억해 주시면 세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잘 헷갈리시는 게 바로 개인활동 지원인데 병원 동행, 외출시 동행 요거는 바로 개인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번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번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자, 변비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관장을 실시하는 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것이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와 직계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아니죠. 그래서 직계 가족이 틀린 내용이고, 3번은 정답이에요. 제공하기 전에 특성을 확인하고 욕구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요양보호 서비스이기 때문에 3번 정답입니다. 4번 상태가 변화하면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서 계획을 변경한 후에 그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는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를 받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는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는가? 이런 내용이죠. 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받아야 되는데, 맞고, 그 다음에 폭언을 한 거는 침해받은 권리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자, 1번이죠.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이게 정답이고요. 2번을 보시면 이성교제를 방해함은 유기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정서적 학대가 되겠고,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 것은 경제적 학대 또는 우리가 착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번은 바로 경제적 학대고요. 5번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뭔가요?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이게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냄,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성적 사실을 물어보니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1번과 2번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를 밀착시킨다. 육체적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부위를 노출하니까 눈에 보이죠. 4번에 음란한 사진을 보내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은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고 올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1번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번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다. 5번 관리 책임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자, 요거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요거는 53페이지를 보시면 사례 모음이 있고요. 그 중에 18번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옷을 벗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5번이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자, 보기가 뭐냐면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이건 어떤 태도냐 이거예요.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우리도 교재 또 55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역시 문제 사례가 나오고요. 거기 29번과 동일하면서 이 정답은 대처 1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 사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거기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 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자, 정답을 또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를 우선시해야 되겠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가 아니죠. 대상자 요구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틀렸고요. 3번은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인가요?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 복지 용구가 필요하면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안내지를 갖다 준다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가 요양보호사의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5번, 얘는 정답이죠.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에요. 자, 대상자가 밥그릇을 내밀며 나 밥 못 먹겠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1번 너무 까다로우세요. 2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게 맞고, 또 다른 내용은요. 틀니가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또 하나는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요양보호사가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게 정답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자, 대상자가 방문 서비스 요양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자,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요 1번이죠.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자,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에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우죠. 그럼 어떨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지 상황을 설명드리면, 반복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불안정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옮겨야 하는 경우, 또 피곤하고 지친 상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리는 경우, 2번이 답입니다. 1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된다. 3번 결핵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면은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 1번부터 보시면 기침할 때는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고, 2번 독감 예방접종은 얼마에 한 번? 매년마다 맞아야 되고요. 결핵은요 2, 3주 이상의 기침이나 발열이나 체중 감소, 수면 중에 식은땀이 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가서 그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의 노로바이러스는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 동안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 증상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2, 3일 동안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